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식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때 사과식초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과식초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사과식초에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과가 비타민 A의 보고라고 알려졌지만 사과식초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타민 C 역시 많지 않고 미네랄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식초에 중요한 성분 하나 들어있습니다. 사과식초가 여러 건강 상태에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아세트산 덕분입니다. 이 아세트산은 산성분입니다. 그리고 사과식초가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체내 pH 균형이 지나치게 알칼리성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혈액의 pH입니다. 물론 혈액은 약간 알칼리성이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알칼리성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과식초가 효과적인 이유는 체내 pH를 약간만 조정해도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pH는 미네랄의 흡수, 효소 활동, 갑상선 자극, 신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아세트산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산성 성분으로 pH가 2.5 정도입니다. 이는 위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과식초는 위에 좋으며 사람들이 속쓰림에 사과식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속쓰림, 위산 역류, 소화불량은 위가 너무 알칼리성일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문제는 위의 밸브가 제대로 닫혀지지 않아 생기며 사실 위산이 부족한 경우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속쓰림이 있을 때 사과식초를 복용해보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위의 밸브가 닫히기 시작하고 위산이 역류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과식초는 위산 역류, 소화불량에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즉 50세, 60세, 70세가 되면 위의 pH가 더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 소화나 미네랄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pH가 너무 알칼리성이 되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조직에 칼슘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연조직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거나 관절염 등을 겪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칼슘이 눈에는 백내장으로, 관절에는 관절염으로, 신경에는 신경염으로, 신장에는 신장결석으로, 담낭에는 담석으로, 치아에는 치석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pH 불균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알칼리증으로 인해 신체가 너무 알칼리성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운반을 돕는 지용성 비타민, 예를 들어 비타민 D와 K2를 복용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pH 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알칼리 상태를 유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내분비학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교재 중 하나인데요.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사실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 즉 고코르티솔 상태가 알칼리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지나치게 알칼리성이 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알칼리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자체는 괜찮지만 인위적으로 알칼리성을 높이려고 하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칼슘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고코르티솔 상태에서는 산과 칼륨을 잃게 되며 신체가 더 알칼리성이 됩니다. 사과식초를 마시면 신체가 약간 더 산성화되어 칼슘 흡수를 돕고 여러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가 너무 알칼리화되고 산성 성분을 잃게 됩니다. 산성 성분을 잃게 되면 신체가 더 알칼리성으로 변하며 칼슘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눈꺼풀이 떨리는 것은 칼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pH가 맞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눈꺼풀 떨림을 해결하려면 사과식초를 마셔서 pH를 조절하고 칼슘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종아리 경련이 일어날 때도 사과식초는 칼슘을 활성화시켜 경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경통, 신경염, 특히 관절염으로 인한 이동성 통증에도 사과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신체를 산성화하여 칼륨 손실을 막아주며 정상적인 pH 상태로 돌아오면 칼륨도 잘 보존됩니다. 칼륨 결핍 증상으로는 고혈압, 변비, 피로,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이 있습니다.
사과식초가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는 이유는 칼륨 손실을 막아주고 pH 균형을 유지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구아니딘이라는 알칼리성 화합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떨림, 신경통,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를 복용하면 체내 알칼리성 잔여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식초는 미네랄 흡수를 돕고 칼슘을 활성화하며 단백질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에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은 합성 아스코르브산입니다.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실제 비타민C가 아니며 비타민C의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산성물질을 복용하는 것이 면역체계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 사과식초를 복용해보세요. 사과식초는 신체의 알칼리성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식초의 진정한 이점입니다. 사과식초가 신체 pH를 산성화하여 과도한 알칼리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과식초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다음으로 사과식초를 어떻게 만들어 먹으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는 간단한데요. 이 음료를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마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다이어트 때문에 사과식초를 먹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음료가 갑상선을 자극하고 위를 산성화해서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레시피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선 이 브레그 사과식초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요게 코스트코에서 이전에 팔았는데 요즘에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못 사서 이 쿠팡에서 945ml 브레그 사과식초가 한 11,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 아무것도 타지 않는 순수한 레몬 주스 500ml를 샀는데요. 요거는 좀 비싸더라고요. 500ml에 9,000원 정도 합니다. 일단은 이 물은 240ml나 250ml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 사과식초를 테이블스푼으로 1스푼 그리고 티스푼으로는 2스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스푼으로 1스푼 이렇게 넣어서 잘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식초기 때문에 빨리 뚜껑을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레몬즙은 한 반 스푼 정도 테이블스푼으로 반 스푼 넣어서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먹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이제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음료는 산성 음료이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생강을 좀 넣어주면 되는데 생강 뿌리를 갈아 넣거나 생강 추출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생강가루를 사용하는데요. 생강은 매운맛이 강하지만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 만약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몸에서 필요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데요. 그래서 생강가루를 많이 타면은 좀 강하기 때문에 맛이 살짝만 타서 이렇게 저어줍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식사 전에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이상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기 힘들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물량이 너무 적어서 너무 자극적이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물을 많이 넣어서 희석해서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만든 다음에 드셔야 돼요. 근데 억지로 막 먹기가 너무 어렵고 막 구역질 나는데 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적당한 비율로 여러분들이 사람에 따라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을 정도로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강한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빨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닿지 않게 바로 빨대를 사용해서 목으로 넘기면 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이 정도니까 충분히 맛있고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식사 전에 먹어보시고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과식초의 효능과 어떻게 만들어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에 다른 건강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맛있네.